취약하지 않나요? 가스가 좋은 점이 있고 이제 기름이 좋은 점이 있는데 전화 상담 문의하시는데 1등급 창이 좋아요, 2등급 창이 좋아요. 새로운 주택 디자인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붕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들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골드홈TV 이가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주택시공 상담하기 1부에 이어서 2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1부에서 농가주택에 대해서 네네.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게 너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조주택이 자연재해에 굉장히 약하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진에 특히 취약하지 않나요? 예, 목조주택이라는 이게 선입견이 가장 큽니다. 이게 목재이기 때문에 뭐 불에 잘 타기도 하고 이게 젓가락처럼 뭐 쉽게 부러질 것 같기도 하는데 젓가락을 이렇게 많이 뭉쳐 놓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절단하기 어렵습니다. 목조주택도 똑같거든요. 목조주택이 뭐 이렇게 몇 가지의 기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기둥이라는 스터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 그 포항 지진, 그다음에 뭐 경주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KDS 40이라고 해갖고 지진에 대한 걸 좀 더 세부적으로다가 그거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아니면 콘크리트, 아니면 스틸,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은데. 모든 주택들이 구조 엔지니어들이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도 뭐 진도 지금 경주나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그렇게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짓는 골돔 이런 목조주택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골드홈 목조주택은 정말 튼튼한 집이었네요. 예. 지진에도 안전한. 예, 그럼요. 네, 특히 요즘 태양광 시공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예. 골드홈도 그런 시공을 하나요? 예, 그럼요.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뭐 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뭐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세이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절감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태양광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신데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로는 우리 전등, 네. 또 전열, 뭐 콘센트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지 그 보일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기 보일러를 와서 뭐 태양광으로 해서 쓰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전기 용량이 그 보일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집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발전이 많이 돼서 내가 뭐 한 100이라는 수치만큼 발전을 해서 100을 내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발전된 전기량을 한전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우리가 쓰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해서 가감을 해서 이제 저희 전기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보일러를 제외한 모든 전기에 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은 경제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이 절감이 돼서. 많은 혜택을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골드홈에서 농가주택 많이 시공하고 있잖아요. 농가주택에서는 기름 보일러가 좋을까요? 가스 보일러가 좋을까요? 보일러 사용들이 전기를 쓰는 경우는 이제 뭐 일부 작거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르라고 하는 전기 장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난방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기름하고 이제 가스거든요.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것은 난방을 위해서. 자, 그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서 이제 기름과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스가 좋은 점이 있고 이제 기름이 좋은 점이 있는데 가스는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소음도 적고 보일러실 공간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이 좀 적고 그런 것이 이제 가스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보일러는 효율이 좋아요. 근데 단점은 약간의 좀 냄새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좀 차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약간의 소음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비를 따졌을 때는 기름 보일러가 훨씬 더 그렇죠. 좋은 거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날씨도 금방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창문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이런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창문은 이 1등급 창문을 시공을 해야 좋은 건가요? 아, 예. 창문을 갖다 선택을 하실 때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단열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등급 이상을 써라. 그 등급 내에서의 창문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열 성능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단창을 하느냐, 이중창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밀 성능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중창문, 유리에서의 손실은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중창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좋고, 단창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열으면 바로 바깥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유리는 이제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창이나 삼중창이나 보면은 그 효율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고, 미관상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중창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식, 유럽식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식도 있겠고요. 그 미국식하고 어떤 유럽식하고의 약간의 이제 금액적인 차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건축주께서 이제 전화 상담을 이제 문의하시는데 1등급 창이 좋아요, 2등급 창이 좋아요, 뭐 3등급 창을 써주세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그 어떤 창이 가장 좋아요? 그 등급을 갖다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필요 이상의 단열 성능인 창문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1등급이 좋겠죠. 2등급이 좋겠고. 실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창문이? 예,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허가 할 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시공을 해야지 됩니다. 국가에서 이제 단열 기준을 해가지고 뭐 단열 두께를 얼만큼 해라, 뭐 바닥 단열 얼만큼 해라, 천장 단열 얼만큼 해라 하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도어, 외부에 있는 문, 그러니까 창문하고 현관문 이런 것들도 다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기준 안에, 그 범주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단열 성능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택 시공하는 그 주택 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집에 따라서 창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네요. 1등급이라 다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금액적인 것도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겠죠. 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운 주택 디자인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붕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들 다양하게 시공되고 있는데 예. 뭐 박공 지붕이라든지 모임 지붕이라든지 경사 지붕이라든지 뭐 평지붕 막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전문가 다 되시네. 네. 그런데 이 평지붕이라는 게 폭우에 많이 취약하다고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그럴 수가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집들 보면 슬라브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옥상에다가 뭐 고추를 널거나 아니면 빨래를 널거나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에 올라오면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난간이 파라펫이라고 해서 쭉 돌려져 있고, 폭우가 만약에 시간당 뭐 100mm, 200mm 오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크랙이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이 담아져 있고 크랙이 갔으면 물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경사가 졌다, 물은 경사가 조금이라도 져 있으면은 확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일이 없거든요. 근데 평지붕은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평지붕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골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갓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집들이 그렇죠.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전에 슬라브 건물인데, 빨간 벽돌의 슬라브 건물인데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된 건물들 거의 99%가 다 우리 이렇게 갓 쓴 것 같죠? 모자를 쓴 것 같이 어떤 디자인도 없고 또 뭐 어떤 보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이 새고 크랙이 가고 또 폭우로 인해서 막 물이 넘치고 하니까 그렇게 지붕 개량 사업하는 분들한테 갓을 세워서 그렇게 공사를 해놓은 게 바로 그런 예, 맞습니다. 예방하기. 그 집을 한때 우리는 양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집을 양옥이라고 했는데, 그게 또 취약한 게 단열이 한 여름에 땡볕에 그 슬라브가 데워져가지고 밤 12시까지 그걸 내뿜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다 그림자만, 위에 모자만 씌우면 시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비에 대한 누수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단열, 한 여름에 그 땡볕 같은 그 직사광선에 대한 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갓을 세웠는데, 이런 것이 다 에너지 정책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주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어서, 뭐 시골에 가다 보면 그런 집 너무 많은데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이 영 별로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집 짓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도 저희 골동과 함께라면 아주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꼭 네네. 기억해 주세요. 네네. 네, 오늘 주택시공 상담하기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